이것이 이렇게 벌떡같이 일어나가지고 야당 대표를 겁박할 사안입니까?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옛날 일이 대자뷰가 된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이제 친문 벌떼작전이라고 칭하는데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에게 마음이 빚이 있다. 절제된 검찰관 행사가 필요하다. 지침을 내리니까 친문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서 수사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 찍은 얘기하니까 또 대역죄으로 몰아가요. 친문인사들이 벌떼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잘한 겁니까? 세 번째는 탈원전 감사,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각 헌법기관 감사원을 공격하고요. 아니 국민의힘 정부 때 하고 민주당 정부하고 잣대는 동일해야죠. 당연히 동일하죠. 예, 지금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간에 동일합니다. 국회에서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했는데 왜 마치 우리 것만 국회에서 요구하고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리님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전 박원순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열리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그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 행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선거라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삼 민주당이 당원을 고쳐서 그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과 아주 크게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누구의 지시로 왜 만들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그 해당 부서인 산업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만들어졌고 또 검토되었는데 이 산업부 외부로 이게 보고되거나 나간 적은 없고 그 내부의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판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 산업부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총리님께서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산업부 출신 아닙니까? 예. 원래 산업부뿐만 알겠습니다. 뭐 저는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총리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거는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서 작성이 되었고 보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추론을 한번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그 컴퓨터에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수천 건의 보고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경제성 평가 조작 원전에 이거와 유독 감사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는 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만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건도 삭제가 됐으면 의심을 안 할 텐데 여기 이제 삭제가 된 것이 굉장히 문제다. 두 번째, 그 작성한 공무원이 산업행정고시를 합격한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러면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걸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정부 감각이 제로가 아닌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걸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부의 발표에 하면은 이 문건을 작성해서 과장 국장한테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청와대도 근무해보고 법무부 근무해봤지만은 많은 공무원들이 위에 과장 국장한테 보고하는 문서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라는 부기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만에 하나 이 문서가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문건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이 문건을 작성한 공직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원래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현재 우리 총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이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시키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여권의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아니더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야당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북풍 공작이다. 색깔론이다. 구시대적인 작태다. 이러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야당 대표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야당 대표를 겁박할 사안입니까?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옛날 일이 대자뷰가 된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이제 친문 벌떼 작전이라고 칭하는데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에게 마음이 빚이 있다. 절제된 검찰관 행사가 필요하다. 지침을 내리니까 이 PPT 한번 보세요. 친문에서 벌떼처럼 들고 나서 수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면 윤석열 보고 수사돼서 이루라고 겁박하던 최강욱 의원도 당선 무효형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산자부 직원의 그 문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저는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제 총리님,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이제 총리님, 정치적으로 그러면 야당이 아니죠. 의혹이 제기되면은 야당은 왜 이런 문건을 만드느냐. 유엔 제재가 엄전하고 미국 제재가 엄전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문건이 존재하느냐. 이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좋습니다. 경위를 물어보셔야지 그 경위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와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문제와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이 안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도 들어보세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 그걸 총리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감추려고 하거나 또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할 때마다 이런 친문 벌떼 작전이 펼쳐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부터 과도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뭔가 숨길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들어보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는 감추려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총리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예.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해입니다.
두 번째,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 찍은 얘기하니까 또 대역죄으로 몰아가요. 친문 인사들이 벌떼처럼. PPT 한번 보세요. 그런데 법원은 두 번 다 윤 총장 손을 들어줍니다. 또 대통령께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유체이탈 합법을 구사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토사구팽시키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잘한 겁니까? 그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거다 못한 거다라기보다는 법대로 제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탈원전 감사, 경제적 평가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헌법기관 감사원을 공격합니다. PPT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근데 총리께서도 작년에 산업부 방문해가지고 월성원전 감사를 빗대어서 산업부를 위축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잘못된 겁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런 거죠. 이제 회계감사라든지 비리나 이런 감사를 하는 것과 국정과제를 감사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예. 그것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도 국정과제였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4번 받았고 민주당은 감사하라고 수없이 많은 촉구를 했고 고소 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끝은 못 봅니까? 그건 사안이 다르죠. 사안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 국회에서 그 의결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 의결을 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국회의 의결로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겁니다. 총리님. 그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물론 알죠. 예.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하십니까? 국회에서 요청한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아니 국민의힘 정부 때하고 민주당 정부하고 잣대는 동일해야죠. 당연히 동일하죠. 예,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만에요. 동일합니다. 국회에서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했는데 왜 마치 우리 것만 국회에서 요구하고 말이면 이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지 국회에서 요구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죠. 이렇게 자꾸만 내로남불식에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게 친문 벌떼 작전 펼치는 이유가 진실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원전 추진권도 국민과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은 차분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문 벌떼 작전으로 우리를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프레임을 우리가 신 게 아니라 여권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걸 정치 문제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보이지 그렇기 않는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거고요.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USB 전달했죠. 그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이상민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교 관계 때문에 못하겠다. 정상 간의 이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그 관행이고 또 그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 내용 중에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협력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야당에서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의용 후보자가 이 대략에 대해서 야당의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정도야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했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대화 내용, 오바마와의 대화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럼 왜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공개하고 필요치 않으면 외교관계에 관례 들고 이러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다 공개한 게 아니죠.
그 내용의 일부를 금방 최근에 우리 정의용 후보자가 했듯이 공개를 한 정도지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공개를 하십시오. 경제협력 그렇게 부분이라도. 아니 그 당시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야단 법석 치면서 이렇게 과민 반응하지 말고 아니 아무것도 아닐 리가 차분하게 없죠.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수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정당 간에 의논하실 일이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왜 그 USB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전혀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의 요구를 7번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해줬어요. 우리 당에서. 그런데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지금 수용 안 하고 있어요. 이 철벽 방어 정권이 철벽 방어 정권. 이런 식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정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건 좀 건의를 해서. 아니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합니까? 그건 국회 영역 아닙니까? 아니 요즘 뭐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 말 다 듣지 않습니까? 고숙인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예, 그러시면 안 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논해서 하시면 정부야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수용하죠. 그렇지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이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그 국민 전체 저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다 하겠다 그러는데 총리 생각은 뭡니까?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피해가 큰 경우에는 좀 더 지급하고 피해가 작으면 덜 지급하고 그리고 넓게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좀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하고요. 네. 좀 더 빨리 지급하시고 차등 지급할 때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한테 3배, 4배, 5배 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낙연 대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또 경기 진작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보편적인 것과 선별적인 것을 섞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일단은 일반론을 말씀하시지 3차 마시고요.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급돼야 되는데 이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